일반인들한테 제발 단타 치지 마라. 이길 수가 없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한 거 이상으로 훨씬 고도화돼서 시타델에서 하고 있을 테니까 뭐 채권만 묶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주식, 원자재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묶어서 할 것 같아요. 지금 하신 거는 사실은 금융의 앞단에서 트레이딩인데 그 트레이딩에서도 일부 영역을 맡아서 하신 거니까 그죠, 네. 소비자단과 거기를 맞는 접점, 금융기관의 금융회사의 접점이라는 게 제일 앞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두 단계 정도는 뒤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백오피스는 아니지만 그죠. 전장이긴 하지만 전장주의 뒷단이잖아요. 기관 금융을 다뤘기 때문에 이제 네. 소비자를 다이렉트하게 이제 페이싱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융의 위치라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는 그냥 뭐 압도적으로 클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은행에서 투자은행 부서에 트레이딩 소속이다 보니까 은행은 그래도 되게 리테일 고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저희가 개인 고객분들을 만날 일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개인 고객들하고 같이 어떻게 인터랙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하는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제 리테일한테 어떻게 흘러 들어갈까라는 게 굉장히 큰 결정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되게 좀 사령탑처럼 쭉 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긴 하고 감사하게도 금융의 지위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위주의 그렇죠. 그 경제이지만 미국은 기업 위주의 경제잖아요. 기업 위주죠. 주식 위주가 아니고 기업 위주인 거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그 기업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주식이라는 자산군 그렇죠. 그리고 채권이라는 자산군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다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좀 직접적인 그 전반적인 성장 기조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야다 보니까 금융의 지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이드가 이제 은행 사이드의 뒷단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그 프랍이 아니고 기업 고객 자산을 운용을 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그 시장 조성이라고 하는 이 투자자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실제로 거래소에 가서 거래를 하시면은 그게 불특정 다수랑 매칭이 되는 구조지만 실제로 불특정 다수랑 매칭이 안 돼요. 실제로는 이제 시장 조성을 하고 있는 호가를 집어넣는 그 트레이더들이랑 LP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해서 LP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그 LP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단순 시장 조성도 있고 뭐 프랍 전략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LP를 하기 위해서 뒷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회사 돈도 있고 고객 돈도 있고 뭐 또 다른 돈도 있고 뭐 이런 식이 정확히 말하면은 회사 돈이죠. 다 100%. 궁금한 거는 이제 시티니까 은행이 있었고 네.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이쪽은 은행인데 골드만사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이쪽은 이제 저기 투자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증권사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달라요 문화가? 근데 그게 저도 시티 리테일 은행에서 일한 게 아니라 시티 리테일 은행이랑 그 기업 은행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기업 투자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일한 거나 마찬가지. JP 모건도 투자은행 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통합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은행들도 지금 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저도 그런 회사에 그쵸.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은행 지주사 계열에 있었던. 근데 문화가 많이 달라요. 매우 보수적이야. 그래요. 완전히 보수적이야. 네. 네, 완전히 보수적이고 반면에 이제 그냥 그 일반적으로 마치 골드만삭스처럼 일반 회사로 올라온 그 증권사들은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이 업을 하면서 이제 그 거래 상대로 만나잖아요. 네네. 엄청 공격적이에요. 그래요. 깜짝 놀라. 여기는 자꾸 안 하려 그러고 뭔가를 사고만 안 치면 돼 이런 문화가 있고 여기는 한번 그냥 붙어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고만 안 터지면. 그죠. 이러다가 사고 터질 때 얘네들이 한 번씩 쿡쿡 떨어지는 거고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거는 없나 봐. 미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은행들끼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투자은행을 다 규제하는 그 규제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그렇겠지. 이제 은행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헤지펀드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시타델이라든지 네네네, 그치. 뭐 제인 스트리트 같은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서 엄청 컸지. 미쳤어 속도가. 그죠. 성장 속도가. 그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저쪽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이즈 자체, 자산 사이즈 자체는 압도적으로 은행이 큰데 그죠. 은행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서 다 못하는 걸 외주 주면서 다른 쪽이 이렇게 규모가 커진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투자도 시타델이나 제인스트리트 같은 회사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파고 들어가지고 점유율을 계속 뺏기고 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은 게 네. 말씀하신 시타델과 비슷한 몇몇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전방위적이지 않았는데 요즘 거의 전방위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고객 여러 수백 명이 되시니까 단체 주문을 넣잖아요. 네. 다 잘려. 아 그래요? 다 잘려요. 어... 다 잘라 먹어. 네. 우리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을 땐 제발 떨어져라는 걸 고사 지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죠. 진입이 안 돼요. 네. 아니면은 그 걔네들 이용해 먹거나 시스템 하는 애들을 역이용하는 정도의 전략을 써야 되는 아주 참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요즘에 한국에 지금 숨어 있는 문화인데 일반인들은 아예 몰라요. 그래서 그죠. 제가 네. 일반인들한테 제발 단타 치지 마라. 이길 수가 없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그런 거 지금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미국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그 엑세큐션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그 체결 시스템을 최적화를 안 해놓으면은 거기서는 이제 더 그 시카고 뭐 옵션 거래소 이런 곳에 서버랑 최대한 가까이 그치. 붙여가지고 전산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마이클 루이스가 책 썼잖아. 그 그러니까요. 제목이 뭐더라? 네. 직선거리로 거래소 가장 빠르게 통신선 나와가지고 그죠. 엄청난 수수료 받고 그거 네. 통신 판매하는 회사 그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쟁도 또 치열하다 보니까 음. 이게 시스템이 다소 더 새 것이라 할지라도 그 최적화의 싸움에서 지면은 똑같이 뜯기는 그런 게 많아서 거기도 똑같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이런 시스템 격차를 통해서 아비트라지가 발생되는 거를 시타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 뜯어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성장했어요. 한국에서. 맞아요. 근데 작년 올해 네. 완전히 터졌다는 소리 아, 들려요. 그래요? 완전히 터졌다. 근데 도대체 왜 터졌냐? 음. 그러니까 새로운 트레이딩 시스템과 네. 새로운 트레이더들이 등장한 거야. 음. 아무리 봐도 이건 AI인 것 같아. 그래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자산 시장에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자산의 섹터 구분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채권이면 채권, 지금 말씀하신 쪽에 뭐 모기지면 모기지, 뭐 이렇게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분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타델의 신 버전 애들이 네.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 하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했던 게 그 제가 주니어 생활을 모기지에서 했고 이제 실제로 할 때는 실제로 그 ETF 트레이딩 할 때는 시티에서도 다 분할돼 있던 여러 가지 채권 데스크들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거 이상으로 훨씬 고도화돼서 시타델에서 하고 있을 테니까 뭐 채권만 묶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주식, 원자재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묶어서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 처음 막 묶을 때 얘기. 저희가 2017년부터 했어요, 그거를. 그럼 뭐 이미 다 네. 다 근데 했겠네. 저희가 들어갔을 때도 한 10년 늦은 상태였어요. 시티가. 네. 그렇지, 은행들이 좀 빠르진 않잖아요. 그죠. 많이 늦었죠. 요즘은 뭐 그거 세계 어디 지역도 안 가려. 제 느낌에는 지역도 별로 안 가리는 것 같아. 네. 버튼 하나로 끝나니까. 한번 저 해보셨어요? 미국에서 해외 주문 해보셨어요? 네네. 속도 어떻게 나와요? 저희는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그 주문을 한번 하려면은 규제 때문에 막 저쪽에서 저희 시스템을 깔고 저희도 저쪽 시스템을 깔고 막 했어야 돼가지고. 그렇구나. 네. 또 이제 체결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드폰을 잘 때 머리맡에 이렇게 놓고 자면은 전화를 걸어요. 저쪽에서. 네. 새벽 3시 4시 이럴 때 걸면 그 벨소리를 다른 걸로 맞춰놔요. 이건 받아야 된다. 딱 듣고 깨가지고 이제 체결하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네. 어떻게? 집에서 그 회사가 컴퓨터를 보내줘서 단말 네. 컴퓨터 같은 게 있었나 그 보네. 컴퓨터로 서버 원격 접속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한 1년을 거의 잠을 막 하루에 1시간씩 끊어졌던 쪽잠 자고. 네. 또 그게 맞춰줘? 속도는 느린데 그 실제로 주문 밀어넣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건 이미 최적화를 해놔서 제가 눌러서 이제 확인만 하면은 거기서 자동으로 처리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구나. 네. 자동화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금융 쪽에서는. 제가 또 글을 썼던 것도 한 사실 3년 전에 원고를 처음 써서 이제 묵혀놨던 거고 제가 커리어를 시작했던 것도 거의 이제 10몇 년이 지났다 보니까 제가 아는 거랑 지금 아마 많이 다를 텐데 이 자동화 속도가 진짜 이런 식으로 무섭게 그렇지.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졸업하셨어? 그 저기 월급도 많이 주죠. 월급 많이 주죠. 많이 주죠. 네. 나보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주지 않아요? 네. 월급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금융사 직원이라든가 네. 그 인사 담당자들이 조금 참고하시라고 네. 알려주실 수 있는 수준까지 해서 네네. 한번 알려줘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 기본급은 어느 정도 다 대동소이해요. 어. 연차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네. 나쁘지 않고
고성과자의 경우에는 기본급도 좀 더 많이 올려주는 편이에요. 네, 뭐 1년에 많이 올리면은 뭐 한 50% 60% 향상돼 있고요. 기본급이. 몇만 달러가 아니고 50% 60%씩 올려주는구나. 네, 그리고 뭐 억 단위로 올라가네. 그지? 네, 거의? 특히 승진할 때는 이제 음. 그 제가 그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모기지 채권 관련된 걸 찾고 나서 네. 그래도 회사가 조금 대우를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네네네. 그때 한번 크게 점프가 있었고 어. 그리고 그때 보너스도 이제 버는 거에 따라서 뭐 음. 정확하게 퍼센티지로 계산되진 않지만요. 은행은 그래서 연봉에 그래도 한 뭐 두세 배 주는 경우도 있고. 연말 그 인센은 네네. 이게 성과 다 측정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네. 막 예를 들어서 뭐 ROE의 몇 퍼센트 이상 달성 뭐 이런 게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약간 모호해요. 이제 모호한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안전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땡겼었는지까지 이제 포함하잖아요. 그렇겠네. 네. 회사 북을 얼마나 썼냐. 그쵸. 그럼 네. 네가 우리 자원을 썼으니 그죠. 그만큼 까야 된다. 뭐 그죠, 이런 게 그죠. 있을 것 같긴 해. 네. 그냥 네 힘으로 네 고객을 가지고 네. 성과를 냈으면 그래 6할 가져 7할 가져 막 이렇게 그죠. 되고 막 그렇겠네. 같이 협업했던 그 매니저들 다 불러서 이제 얼마 줘야 되는지 토론도 시키고. 근데 뭐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 그 연봉에 뭐 한 거의 10배 가까이 받으신 분도 있고. 엄청나네. 네, 못 진짜. 받으신 분들은 그냥 0 받고 다음날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성과 보상 시스템 되게 정확한 거네. 칼 같고 맞아요. 무섭고 네, 그죠. 네. 우리나라는 뭐 다 하면 또 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음, 거 아니고 그냥 연차에 따라서 월급 주고 대신에 안 자르고 오래 가고 뭐 이런 건데 그거 아니고 줄 때 네. 진짜 미친 듯이 주고 맞아요. 많이 받으면 한 5년 받으면 평생 먹고 살 거 다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장도 좋고 예. 뭐 자기가 잘하고 하면은 그렇게 짧게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세금 내고도 평생 먹고 살 만큼 다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지? 요즘 물가로는 그죠. 모르겠다. 네. 그지? 집값도 너무 네네네. 비싸고 그래서 미국도 그건 비싸니까요. 그러네. 그래서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 정말 한국의 어떤 젊은 들었으면 그렇게 월급도 많이 주고 조금 힘들지만 난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향수병이 너무 세게 걸려서 네, 돌아오기도 했어야 되고 또 이제 뭐 부모님도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보고 싶어 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친구들이 뭐 경조사가 있을 때 그런 거 하나도 다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 삶에서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다 그렇게 살잖아 거기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짧고 굵게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이 작가님처럼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짧게 커리어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그 뉴욕 생활이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많이 잔류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네. 그 대부분 미국에 계속 살 사람들이네. 그죠. 네. 가족도 미국에 있고. 네네. 저는 미국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뭐 애국심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한국이 애정이 있어서 그렇구나. 네, 돌아왔습니다. 미국 그때까지는 17년에까지 있으셨던 아니요, 거예요? 21년까지 있었어요. 21년. 그때부터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던 때구나. 그것도 그렇고 그냥 거의 일집 무한 반복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렇겠다. 네, 뭐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 경험이랑 친구들의 경험이 다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삶에서 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또래 해야 될 네네. 것들이 있는데 그죠? 한국에 와서는 그러면 어떻게 커리어 또 시작하셨는지 좀. 네. 네. 지금 이제 해시드란 회사의 그 계열 회사를 창업해서 같이 공동 창업자분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약간 조금 더 예전에는 트레이딩 플로어라는 공간 자체도 되게 기업가 정신을 많이 요구하는 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큰 부서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내야지 결국에 그렇지. 이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월급도 주고 내 목도 챙겨갈 수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행동의 좀 확장판인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조금 더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버는 돈은 많이 줄어들고 하지만 뭐 되게 이런 자리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훌륭한 분들도 많이 뵙게 되고 또 기업가 정신으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배우는 게 많고 저는 돌아오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금 더 젊은 네. 한 20대 대학 갓 나오고 뭐 이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저한테도 그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후배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되게 힘들다는 토로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커피챗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박동희님처럼 이렇게 잘 그 많은 분야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들 말고 전반적으로는 누구나 다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AI라는 기술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랑 부가가치의 상대적인 가치를 계속 0으로 만들고 또 역설적으로 자본의 가치는 계속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근데 아마 그런 의문점을 가지신 분이 다들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분야건 조금 빨리 바뀌는 트렌드를 최대한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은 그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풀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최근에 테스트를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AI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의 수준이 이미 현업자들은 물론이고 현업자들 중에 상위 퍼포먼스 내시는 그런 분들까지도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안 보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1년, 2년 단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생존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트렌드를 많이 캐치하는 게 노력이 중요하다. 저는 이 작가님하고 이 얘기를 듣다가 그 트렌드를 캐치하려면 이 작가님처럼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AI가 잘 못 되게 따라오기 힘든 것 중에 통합적 사고하고 통섭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고잖아요. 네. 통섭이나 통합이 나오려면 읽는 양 기준으로 일정 임계치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해야 AI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AI는 요즘 제가 표현하는 건 도서관이다.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척척 도서관에서 얘기를 척척하는 내가 도서관을 이길 수는 없으니 도서관을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지. 그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분들한테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 이 작가님처럼 책을 많이 하루에 하는 건 어떻게 읽었대? 대단하시네요. 네, 약간 어릴 때는 그냥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냥 분야 그냥 잡다하게 다 읽으셨겠네요. 네, 뭐 만화책도 읽고요. 뭐 소설책도 읽고. 네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그 금융에 대해서 풀면서 금융의 어떤 뭐랄까 속이는 사람도 많고 속게 만든 시스템도 많은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바른 길을 정진해서 가야 된다라는 톤의 글들이 서문에 써 있어요. 네. 저는 거기서 사실 조금 많이 놀랐어요. 약관 35살의 나이에 분이 여기 이거를 느낄 수 있는데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고 트레이딩 플로어에 있는 사람이 이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건 투자나 이런 일을 하면서 엄청 실패를 많이 해서 수많은 수정을 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론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당연히 저도 이제 주위에서 훌륭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좀 간접적으로 배운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 금융이라는 분야에서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었어요. 네네. 이게 트레이딩 플로어에서는 모든 게 다 규제를 받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잘리거든요. 진짜 이게 놀랄 정도로 바로 잘려요. 그래서 그런 좀 깨끗한 공간에서 지내다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 와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뭐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이 주변에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온라인에 뭐 트위터 같은 공간에 지속적으로 금융 관련된 칼럼을 좀 연재하고 있는데 그럴 때 좀 공감을 많이 받았던 이야기들이 왜 사람들이 돌이켜 보면은 절대 속지 않을 이야기에 그 순간 현혹이 되는가 이런 주제가 굉장히 많이 좀 토론이 되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구나라는 지점을 좀 찍고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자, 오늘은 인사이더 인사이트의 저자 이용준 작가님과 함께 아주 정말 그 한국에서 이 트레이딩 관련된 책 중에서 픽션과 넌픽션을 넘나드는 느낌의 픽션 같은 넌픽션을 쓰신 그래서 아주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재밌게 쓰신 우리 이용준 작가님과 함께 그 실제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좀 오늘 편향된 인터뷰인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재미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저의 갈증을 좀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싶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이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